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오디오로만 들으셨던 분들 이거 비디오로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프로님의 샤워하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를 해뒀거든요. 샴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프로 샴프로 굉장히 라임 잘 맞죠? 꼭 보세요. 여러분 이 광고는 한번 보시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중독성 있는 광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정말 선글라스는 벗지 않으시고 아니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웃겨서? 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 보이긴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네. 시장을 잊고 한번 네. 웃게 되죠. 그런가요? 나 네. 오면서 딱 하나만 확인하고 왔거든요. 어떤 거요? 올타임 하이드요. 뭐 포크쇼에서의 네, 사상체육과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곧 떨어지리라고 현상이죠. 봅니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또 네. 내용들이 오늘은 좀 많았잖아요. 네, 뭐 많으면 많은 거고 뭐 맨날 일상 중에 하루죠. 뭐 그쵸. 하루 연간 거래하면 200일 이상이 되는데 네. 그중에 하루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하튼 3대 지수는 어저께는 기분 좋게 다 반등했지만 오늘은 다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그림만 보시면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회복했어요.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튼요, 무디스가 지역은행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 10개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네. 저는 제법 규모가 큰 은행들 중에서는 대여섯 개를 전망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일라일리 잠시 얘기했겠지만 네. 일라일리는 전문가를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그 투자자문회사 나와서 그 고모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그분 한번 모셔야 됩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에 네, 그 일라일리 급등 얘기했고요. 네. 팔란티어가 또 기대와 달리 투주가 훅 빠졌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팔란티어 논쟁 지속됐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정도가 오늘 이슈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의 중소은행 등급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6개 대형은행 전망 부정적으로 맞고 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막 갖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별로요. 근데 그 최근에 이 중소은행들이 막 급락했다가 반등하면서 네. 관련한 ETF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KR인가 뭐 네.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죠. 여튼요, 지역 은행들은 6개 은행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네. 그 약간 제법 이제 요 은행도 다 아는 은행도 꽤 있죠. 이런 것들은 큰 은행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훅 떨어졌고 막판은 그나마 약간 회복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틀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은행주 포함해서 오늘 11개 세트에서 2개인가 정도 에너지 뭐 계속 있었으니까 에너지랑 유틸리티 정도가 나름 반등하고 9개 섹터가 빠졌고 거기에는 뭐 다 빠졌죠. 이런 은행 지역은행 빠지니까 뭐 지역은행하고 그러면 약간 뭐 또 불안하면 기술주가 빠지거든요. 성장주 그런 것도 확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만 닷새 빠지고 나서 오늘 약간 하락이 지친 거죠. 그래서 네. 약간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밀렸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형은행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 올해 9월 이후에 주가 작년부터의 흐름인데요. 조금 반등은 JP모 같은 경우는 최고 52주 최고가 막 넘어드는 모습인데 오늘 약간 쉬는 모습 보여줬어요. 0.5%, 시티그룹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그렇지만 딴 거에 비해서 뭐 멀쩡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네, 다 은행은 은행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럼 은행들 우리가 은행 말하는 거는 지역 은행은 제가 모르겠고 큰 은행들이 뭐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이거는 베런스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베런스 기사는 확고하게 타임 투 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다 대형 은행들입니다. 대형 은행. 그래서 지역 은행 이런 것들랑 뭐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여기 아까 오늘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거를 사실이었다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는 있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분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큰 은행들을 사도 된다라는 얘기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도 이 기사도 내용은 그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은행이 워낙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지표가 같은데 요거 약간 실망스러웠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달에 경상 수지가 흑자 났잖아요. 또 2개월인가 연속 흑자 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수출입과 수입이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수입액과 수출에서 수입액에 상대적으로 뭐 그래갖고 그나마 흑자가 난 거거든요. 두 개가 좋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수출이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로 14.5%, 14.6%훅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줄어드니까 미국도 뭐 다 영향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뭐 수출도 예를 들어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도 말고 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경기가 약간 불안하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중국이 수출도 줄고 또 수입도 줄고 수입도 줄어든 건 원자재 들어서 자기네 제품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소비 제품도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수출도 14.5%, 수입도 13%. 수출은 2020년 뭐 5월인가요? 최저 나왔고요. 수입은 올해 초 이후 최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입 나오는 거 줄어드는 것이 분명히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시장이 오늘 좀 내려가는 압박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건 이제 굳이 이유로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보여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물론 지난주에는 약간 됐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4%대랑 3% 내려올 때랑은 약간 다르죠. 3% 내려올 때 4% 위에 지금 웃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과서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앞서 문수석 때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분을 믿고 가야죠. 지금은 여튼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분명히 악재다. 어찌 됐건 밸류에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시장의 움직임들 먼저 금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정세라고 하기엔 아직 좀 멀긴 했지만 조금 내려오고 있네요. 네, 좀 내려오지만 이게 뭐 여전히 지금 부담스럽죠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쭉 내려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려면 진짜 기준금리가 확 내려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올해 일부 두 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금리가 5월이거든요. 5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전망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좀 내려올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또 좀 오늘 또 약간 또 좀 올라가는 모습. 하여튼 달러가 이렇게 불안해서는 뭐 좋을 리가 없죠 지금요. 네, 금값은 그나마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하여튼 이거는 천방지출 움직임입니다. 금값은 이제 지금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번 주까지 하면 올라가면 7주 연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내일 밤인가 CPI 나오잖아요. CPI가 이번에 조금 올라갈 거로 많은 분들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이 약간 불안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뭐 걱정되세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주유할 때. 기름값 별로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기름값 별로 안 들어도 어쨌든 올라가면은 뭐 이제 유류세 감면도 끝나고 하니까. 아 진짜 유류세 감면이 끝나는 거예요? 설마요? 연장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은행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반면에 또 이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관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오늘 또 툭 올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부근까지 가고 지금 리얼타임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하여튼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정도 일단 그것도 참고해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정드리게 제가 감면이라는 단어 썼는데 감면이면 완전 다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인하였죠. 인하. 그동안 그 휘발유가 한 25%, 경유가 우리나라 37% 인하했다는데 원래는 올해 8월 말에 종료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다시 또 상승하면서 이거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심. 고심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급 받고 그런 고민하라고 있는 게 공무원이죠. 뭐 고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기업들 실적 여러 가지 발표되는데 뭐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11은 뭐 미리 말씀드리죠. 저희가 전문 지식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마운자로랑 또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은 정도죠. 저한테는. 어쩌면 111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깜짝 실적 발표한 데다가 마운자로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마운자로는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 보면 작년 5월에 타입 2 그 당뇨제에 대해서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비슷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당 이익은 2달러 정도에서 조금 더 낮게 나왔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은 데다가 연간 가이던스 엄청 올려놨어요, 애들이요. 이거가 310에서 317달러가 기존의 전망, 자기네가 가이던스인데 이걸 334에서 339로 올렸고요. 주당 이익을 이 정도였는데 그냥 주당 이익 한 15% 올려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거가 이거죠. 마운조라고 물론 작년에 5월 달에 첫 허가 받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 계산은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발표된 걸 그대로 보면 작년에 같은 기간에 1,600만 달러가 팔렸는데 이번엔 9억 7천만 달러 팔렸고 이거조차도 생산이 못 따라갔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엄청나게 늘리려고 뭐 노스캐롤라이나도 새로 짓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나 봐요, 지금요.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이 큰 기대감을 받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제나 그리고 알츠하이머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정말 다이어트용으로 쓰고 지방 감소를 쓰는 것 완전히 그 용도는 오늘 회사 측에 빠르면 2025년에 완전히 허가 날 거다. 그 용도로 쓰는 거는. 근데 지금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 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워낙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는 어저께 실적 냉정히 보면 어저께 실적 그 자체 있죠. 실적 발표된 것은 인라인이었어요. 인라인 딱 그 매출 이 그대로 맞췄죠. 그렇지만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단지 꿈을 주는 말들이잖아요. 꿈을 주는 말들.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SM 표백에 들어가는 건 자기네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서 자기네가 결정하고 거기서 들어가려고 싶은 애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지만 그거의 최소 요건 중에 하나가 4분기 연속 이익이 흑자 났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너무 강조했죠. 근데 분명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다 팩트가 더 맞는데 지금 그 시각 자체가 어떠냐 보는 거죠. 시각 자체. 월가의 종합적인 투자 의견에 이 회사의 투자 의견은 딱 이렇습니다. 지금요. 이 자체요. 그러니까 이건 어저께도 마찬가지,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립 의견이 3분의 1이고 매도 의견이 44%고 매수 의견이 22%예요. 그래도 좀 뭐랄까 긍정적인 거를 홀드까지 포함하자면 50% 이상이 되는. 그건 이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린 저는 이거 오랜 동안 주주고 앞으로 50% 올라가도 이제 본전 되겠죠 저는. 네네. 저는 팔만의 일도 없어요. 다만 너무 이거를 계속 하고 좀 물타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꼭 유념하시고 이 주식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요한 의견만 보면 오늘까지 한 최근에 보면 딱 이렇게 보세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AI계의 메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25달러 얘기했고 도이치뱅크는 9달러고요. 제퍼리스는 17달러 얘기했고 있고 모간 스탠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쓰는 말이거든요. 어트랙티브하다는 얘기거든요. 매력적이라고요? 매력적인 거가 어떨 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보통 삶에서도 누구 어떠냐 할 때 뭐 매력적이다 얘기하는 거 있죠. 네. 매력적이다. 그게 긍정의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좀 애매하다는 의미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보면 그냥 멘트죠, 멘트. 아 그냥 멘트면 멘트. 기분 좋으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죠. 8달러. 8달러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아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시각. 그리고 지금 어저께 딱 투자하게 나온 다음에 보면 어저께도 매도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목표주가 올린 애들 있죠. 네 군데는 올렸지만 여전히 의견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갖고 팔란티어를 논하면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싫어하는 거나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돈 앵커가 지금 우리 3프로의 메인 앵커로 아침 새벽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경쟁자들 있죠. 경쟁자. 미국의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경쟁자가 없고. 미국에 제 경쟁자가 있어요? 미국의 CNBC건 블룸버그나 야후파인서 진행하는 여성 앵커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는 경쟁 아니죠. 같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팔란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메타를 했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지 않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쓰잖아요. 가스라이팅. 예. 지금 이거는 팔란티어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를 빡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 극과 극이에요.
의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오를 때리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바뀐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시는 거고 이게 뭐 있겠냐 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식도 아닌 거죠. 이거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야후 파이낸스 앵커가 했던 방송에 했던 쓴 말입니다. 그걸.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딱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그 의견은 극과 극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비안 잠깐 볼까요? 리비안은 뭐 SUV를 출시한다고. SUV 이미 출발해서 지금 그 딜리버리가 되고 있죠. 되기 시작. 루시드인가요 오늘? 루시드 급등했네. 루시드는 어저께 발표했고 네, 이제 네. 리비안이 오늘 네, 발표한 네. 장 마감에 발표. 이거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오늘 좀 상향시켰어요. 네. 52,000대로 올렸고 자본 지출 전망도 하향 조정했어요. 20억대에서 좀 돈을 아끼게 했다고 얘기했고 매출이나 주당 손실도 약간 좀 좋게 손실 나고 매출도 나왔지만 주가 자체는 시간에서는 큰 재미는 아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나하나에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앞서 문 의원 얘기하셨던 대로 큰 틀에서 미국 경제, 미국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보실 타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3프로 TV는 최고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경쟁을 그분들하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하겠습니다. 요 돈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자, 오늘 월간 주식 들어봤는데 전기차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의 이슈가 최근 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좋은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들려오길 저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항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침에 아우 피곤하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수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아마 조금 더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하라면 조금 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가스라이팅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